서울신문과 멜론이 공동 기획한 K-팝 100대 명곡.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서울신문 이정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문가 35분이 참여해 선정한 90위부터 81위까지 곡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곡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김도원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대중음악 전문 저널리스트 박혜안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90위는 버스커의 벚꽃 엔딩입니다. 아이돌 댄스 음악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저희 이번 차트에서 그 불리함을 이겨내고 10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봄바람 휘날리면 이 노래가 무조건 나오죠. 이 노래가 나오면 봄이 왔다는 것이고, 벚꽃 연금이라는 말도 있고, 봄의 캐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버스커는 슈퍼스타 K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밴드죠. 이 밴드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어온 화제를 데뷔 앨범으로 이어갔는데, 그 데뷔 앨범의 임팩트가 지금 매년 봄마다 울려 퍼지는, 어떻게 보면 앤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시즌송의 정의를 새롭게 만들어준 그런 곡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시즌송이 거의 크리스마스, 겨울송들이 좀 한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곡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봄이라는 계절에 대한 정의를 또 다시 만들어낸, 그리고 그걸 굉장히 따뜻하고 설레는 감정으로 풀어낸 이 버스커의 시도가 굉장히 돋보였던 그런 곡이었죠. 찾아보니까는 2010년대를 통틀어가지고 그 멜론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곡 1위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아직도 매년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곡입니다. 사실 굉장히 부러운 연금. 네. 너무 부럽죠. 네, 89위는 NCT 127의 체리밤입니다. NCT 127은 SM 엔터테인먼트의 무한 확장 보이그룹 NCT의 고정팀 중 하나죠. 이 체리밤이라는 곡은 2010년대에 등장한 그 수많은 후크송들 중에서도 굉장히 세련된 형식을 갖추고 있는 후크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체리밤에서 체리를 형상화했다고 할 만한 그런 스타일링을 이제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걸 어떤 색감으로 활용을 하면서 음악과 그리고 스타일링의 그런 연계를 잘 보여준 곡이기도 하면서, 이제 밤이라는 그 폭발하는 그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반부에 결에 이르렀을 때의 이 안무 퍼포먼스가 갖고 있는 이제 굉장히 에너제틱한 동작들로 또 이 곡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했던 아주 재미있고 훌륭한 곡입니다. 네, NCT가 소방차, 그리고 NCT U의 이제 7번째 감각 등 굉장히 잠재력을 많이 갖고 있는 팀이었는데, 이 체리밤으로 어떻게 수렴하고 만개했다는 생각이 저는 잘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최근에 또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네오 SMP, 이런 장르의 어떤 하나의 이상향을 그린 곡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이거 곡 외적인 부분인데, 이 노래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그 이달의 소녀가 이거 커버 영상을 찍어서 그게 엄청나게 화제가 돼서 NCT 127의 그 안무 영상보다도 더 조회수가 잘 나올 정도로 대박을 쳤고, 그걸 계기로 해서 그 이수만 씨가 또 이달의 소녀 프로듀싱을 또 맡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력을 너무 갖고 있는 안무들이 군데군데 많아서 어떤 사람이 해도 그만한 이제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곡이었다고 할 수 있죠. 난 네 거야.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가 88위에 올랐습니다. 이 곡의 큰 성공 이후 1세대 걸그룹은 SES 그리고 핑클의 양강 구도로 쭉 이어지게 되죠. 청순 발랄 콘셉트 걸그룹은 꼭 이 노래를 거쳐가야 한다, 이런 공식이 있을 정도로 내 남자친구에게가 가지는 위상은 굉장히 독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 핑클이라는 걸그룹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확립한 곡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사실 데뷔곡 자체는 블루레인이라는 굉장히 성숙한 이미지를 드러낸 곡으로 데뷔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진 곡들에서 이런 내 남자친구의 같은 이제 발랄한 그리고 명랑한 곡으로 핑클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면을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곡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핑크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내 남자친구에게가 장기자랑, 학교들 이제 장기자랑에서마다 이제 소녀들이 따라하던 그런 곡이었던 게 생각이 나요. 네, 87위는 전설의 수능 금지곡
샤이니의 링딩동입니다. 샤이니의 이미지 변신을 보여준 곡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조금 더 청량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많은 보이그룹이었는데 이 링딩동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치명적인 그런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후크송인데 그 멜로디 라인하고 후크 라인의 조화가 너무 좋아서 사실 후크송이라는 이유로 평가절하가 되기보다는 이 곡을 소화하는 멤버들과 그리고 걸맞게 짜여진 퍼포먼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멜로디 라인과 후크 라인의 굉장히 좋은 결합 이런 것들로 칭찬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곡은 굉장히 세련된 만듦새를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사실 앞으로 드럼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리듬을 만들었는데 이 곡이 템포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듣다 보면 어떤 구간에선 느려지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떤 구간에선 또 긴박하게 진행이 되고 이런 점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의미 있는 곡이 아닌가. 네, 좀 전에 핑크를 언급했더니 이게 질세라 SES도 바로 등장했습니다. 86위는 SES의 Dreams Come True입니다. 네, 당시에 Dreams Come True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또 반응이 갈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핑클이 선명한 노래로 승부를 볼 때 SES는 굉장히 꿈결 같고 몽환스러운 곡을 가져왔기 때문이죠. 이 노래는 사실 리메이크 곡인데 SM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외국 곡을 가져와서 이제 SM의 독특한 세계를 만드는 데 활용을 했죠. 이런 실험성 그리고 이제 창작 그리고 좀 다양한 문물을 받아들이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결국 SM의 오늘을 만든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공감 가는 게 SM 엔터테인먼트가 초기부터 시작해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한 사실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SM 엔터테인먼트를 레퍼런스로 해가지고 그 프로듀싱을 하고 있는 그룹들도 많고 그리고 특히 이 SES 같은 경우에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그 이후에 나왔던 소녀시대 그리고 FX, 레드벨벳 그리고 지금의 에스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 SM 엔터테인먼트 걸그룹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쏙 뽑아서 만들어낸 곡이 바로 이 Dreams Come True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5위는 레드벨벳의 사이코입니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저희가 딱 SES의 Dreams Come True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그 신비롭고 몽환적인 정서를 그대로 이제 빼온 곡인데요. 근데 그걸 빼오면서 이제 이 사이코에서는 어떤 시도를 했냐면 레드벨벳이 굉장히 저돌적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도발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돌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이제 MZ 세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이 세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굉장히 고스란히 투영한 노래들을 많이 냈어요. 근데 이 사운드나 이제 퍼포먼스 면에 있어서는 드림스 컴 트루의 어떤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게 현대적으로 재해석이 되면서 그리고 거기에 MZ세대의 세계관까지도 새로 이제 정립이 되면서 이런 사이코 같은 곡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레드벨벳 하면은 이제 항상 레드 컨셉트가 있고 벨벳 컨셉트가 있잖아요. 이 두 컨셉트가 이제 퍼펙트 벨벳이라는 앨범에서 또 조화를 이뤘지만 전 사이코에서 어떤 완성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너는 내 맘 모르지. 네, 맞습니다. 네. 84위는 러블리즈의 아추입니다. 러블리즈의 영원한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죠. 러블리즈가 처음 데뷔했을 때 이제 윤상 씨 그리고 작곡팀, 프로듀싱 팀 원피스의 활약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은 그룹이었는데요. 이 러블리즈의 대표곡이 아추인 이유는 이 러블리즈가 지향하는 세계관 그리고 음악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잘 농축되어 있는 곡이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줬던 그런 곡이면서도 또 아추라는 그 후렴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어서 저는 그 다음에 한참 이제 지난 뒤에 어떤 주말 드라마에 어떤 커플이 나올 때마다 이 곡이 쓰였거든요. 테마곡으로.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랑스럽게 사랑에 대해서 가장 이제 명랑하게 노래한 곡이라는 거를 그걸로 방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발랄한 곡이기도 한데 러블리즈의 세계관을 보면은
항상 좀 아련하고 맞아요. 아련해요. 뭔가 좀 슬픈 애절한 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프로듀싱 팀 원피스가 이 아추를 시작할 때 정말 격정적인 건반 연주로 출발을 하잖아요. 네. 하나하나 좀 섬세하고 우아하다? 이런 뉘앙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윤상 씨하고 원피스하고 해는 사실 굉장히 멋진 역작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아추죠. 네. 네, 실력파 걸그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룹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83위는 마마무의 음오아예입니다. 사실 보컬리스트형 그룹들이 굉장히 지루하다, 단조롭다라는 말을 듣기가 아주 쉬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컬리스트 그룹들만 생각해도 이제 빅마마라던가 버블 시스터즈 같은 그룹들이 이제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마마무는 이 이전의 그룹들과 어떻게 차별점을 뒀냐라고 생각해보면 뮤직비디오 같은 부분에서도 무대에서 성별력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었고요. 그리고 아이돌 시장에서 굉장히 유머러스한 느낌을 갖고 있는 보컬리스트 그룹으로 이제 어필을 하면서 자기들만의 시장을 굉장히 확고하게 구축을 했죠. 네. 미스터 MMO호라는 곡으로 마마무가 데뷔했을 때도 두드러졌던 점이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 그리고 맞아요. 이제 유머러스한 지점들이었잖아요. 이 음오아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당당한 알파걸 이미지, 그리고 퍼포먼스 자체도 굉장히 저돌적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꼭 짚고 싶은 게 이 보컬 그룹이라는 설정에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요. 마마무에는 항상 브릿지, 후렴 부분에서 4명이 합을 맞춰서 하나로 뻗어나가는 지점이 있거든요. 또 이 지점이 음오아예에도 아주 근사하게 구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2위는 아이유의 반편지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차트에 거의 없는 댄스곡이 아닌 감성적인 발라드 중 한 곡입니다. 저는 이 반편지라는 노래를 아이유의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와 좀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4년에 아이유가 꽃갈피 앨범을 냈을 때 아이유에게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와 소통할 수 있는 현세대의 아티스트, 그리고 그 시절의 감성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특수한 아티스트로의 가능성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반편지를 통해서 그 과거의 문법이 현재로 넘어왔다. 그래서 아이유가 과거 세대에게 추억을 되살려주는 역할도 하지만 또한 동세대에게 위로를 전할 수도 있는 가수다. 이런 이미지가 굳어진 것이 바로 반편지거든요. 실제로 이 반편지 이후에 러브 포엠이라는 앨범이 나왔는데 이 앨범도 잘 들어보면은 세대를 위로하고 또 따스한 이미지 그리고 따스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준 앨범이었단 말이죠. 그 아이유 월드의 시작을 알린 노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아이유월드라는 말씀 쓰셨잖아요, 단어를. 근데 아이유월드가 사실 어떤 놀이공원처럼 정말 파트가 좀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한쪽은 이제 스물셋이라던가 에잇 같은 곡처럼 이제 조금 도발적인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곡들, 그리고 자신의 나이에 따라서 이제 생각이 바뀌어가고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이제 담고 있는 영역이 한켠에 있는 반면에 또 한켠에는 분홍신 같은 또 동화 같은 세계를 이제 연출하는 곡이 또 한켠에 마련돼 있죠. 그리고 이 또 다른 한켠에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이 반편지, 그리고 무릎이라던가,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곡들이 있죠. 이름에게 같은 곡들도 있고, 이 곡들이 만들어내는 이 서정의 극단에 있는 영역이 있는데, 지금 이 반편지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를 보면은 이미 다른 아이유 씨의 그 곡들 중에서 영역, 아까 말씀드린 그 분류된 영역의 곡들도 다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부분까지도 인기를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아이유 월드라는 완성된 그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81위는 신화의 T.O.P입니다. 1998년에 데뷔해서 멤버 변화 없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현역 최장수 아이돌 그룹이죠. 이 곡이 백조 왕자를 이제 주제로 하면서 서사가 굉장히 완벽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뮤직비디오 안에서 이 멤버들이 보여주는 모습들도 그런 영역의 연장선에 있어서 오늘날에 서사를 해석하는 재미를 느끼고 싶어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그런 팬들에게 소위 떡밥이라고 하는 걸 제공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요소들을 넣었는데, 바로 신화가, 그리고 이 신화의 T.O.P라는 곡이 왕자 그리고 백조 같은 단어들의 결합을 통해서 그 서사를 해석하는 재미를 줬던 첫 번째 곡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T.O.P는 H.O.T에게 원래 갈 뻔했던 곡이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H.O.T가 T.O.P를 신화한테 간다고 할 때 굉장히 좀 뭔가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도 뭐 후일담을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로 노래가 굉장히 세련되고 고풍되고 그리고 클래식 노래를 샘플링을 해서 넣은 노래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선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돌 서사를 이제 탐구하고 또 분석하는 재미를 느끼게 해준 초창기의 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신문 멜론 공동기획 K-팝 100대 명곡 90위부터 81위까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80위부터 71위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